네, 자 그러면 이어서 유형상사의 자동결산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376페이지의 2번 문제,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결산. 자, 자동결산 문제는요, 결산자료 입력을 바로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동결산 사항 중에 수동결산을 함께 해야 될 게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봐야 돼요. 기말상품 재고액 800만원 함께 할 것 없습니다. 기말 현재 결산에 반영할 당기 상각비 할 게 없습니다. 전부 결산자료 입력해서 다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대손충당금은 기말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1%를 설정한다. 보충법. 이거는 계산을 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결산에다가 입력을 하면 돼요. 자, 계산을 좀 해놓겠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 잔액에서 1%를 계산해가지고 보충법으로 하고 받으러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합계잔액시산표로 가봅니다. 합계잔액시산표. 그래서 가셔가지고 제게 또 틀릴지 의심이 가는데, 예. 외상매출금 한번 볼까요? 외상매출금. 네. 자, 외상매출금 잔액이 643176000 나오는데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643176000. 네, 맞나봐요. 그러면 여기에 1%는 뒤에 동그라미 2개 지우면 1%잖아요. 그러니까 6431760. 643 1자 빼먹었네. 그래서 643만1760원이에요. 그런데 요 밑에 대손충당금 잔액을 빼줘야 되죠? 예. 그래서 없어요, 잔액이. 여러분도 없나요? 있어요? 왜 없지 저는? 전기요월밖에 없네. 어때요? 이거 없는 게 맞나요? 있는 게 맞나요? 잔액이 없는 게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아까 메모했던 643만 1760원을 메모해 놓으세요. 6431760. 네. 자, 이제 받으러옴 1% 계산하겠습니다. 받으러옴 잔액이 1630만 원이니까 여기에 1%는 163000이죠. 예. 계산기를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16만 3천원이 1%입니다. 거기서 요 5만 원 잔액이 있네요. 이거 빼주세요. 그러면 5만 원 빼주니까 113000이죠. 이거 이제 시험지에 메모합니다. 113000. 네, 이렇게 계산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3번 준비됐고요. 이제 4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12월 31일 현재 영업부 직원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은 1,500만 원이다. 회사는 퇴직금 추계액 전액에 대하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기로 하였다. 해당 계정을 조회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왜 조회하라고 그랬냐면은 퇴직금 추계액 전액에 대해서 충당 부채를 설정하려고 하는 건데 기설정되어 있는 게 있으면 그걸 빼야 그 1500이 설정되니까. 그거 안 보고 그냥 1500 설정하면은 설정된 거에다가 이 1500만 원이 추가되잖아요. 그래서 기설정된 걸 보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자, 아까 요거는 합계잔액시산표에서 계속 봐도 돼요. 자, 비유동 부채 쪽으로 내려가서 없네요. 아, 있네요. 예,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1000만 원 있네. 1000만 원 잔액이 장기차입금 밑에. 그러면
1000만 원을 뺀 것을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다가 싹 그어놓고 500만 원만 입력할 거다 이렇게 메모하시든지 아니면 1000만 원 있다고 어떤 표시를 해놓든지 아무튼 입력은 500만 해야 됩니다. 결산자료에 입력할 때는 500만 입력해야 기존에 지금 있는 거 1000만 원 확인했으니까 이 500만 원이 추가 설정돼서 1500이 모두 전액 충당부채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영업부 직원만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신 적이 또 있었는데 우리 회사는 생산부 직원이 없어요. 우리 회사는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다 영업부 직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회사 전체 직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당기 법인세 등 추산액은 160만 원이다. 이것 또한 관련 개정 과목을 조회하는 것 당연히 해봐야 됩니다. 이 법인세 추산액은 우리가 회기 중에 선납세금이 없었다면 이거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그러나 선납세금이 있었다면 빼고 입력합니다. 이것도. 그리고 선납세금은 별도의 회계 처리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결산자료 입력이 하기 전에. 자, 한번 해주겠습니다. 아까 열어놨던 시산표를 다시 가봐서 선납세금은 당좌 자산이기 때문에 위쪽에 있겠죠. 여기 있네요. 여러분도 있나요? 46,200원. 요 46,200원을 메모를 합니다. 46,200원을 시험지에다 딱 메모해 놓고 이걸 먼저 분계를 합니다. 자, 여러분 선납세금이 차변에 잔액이 있는 걸 보셨죠? 오늘은 결산 때는 대변에 선납세금이 가야 돼요. 그러면 선납세금의 잔액은 0이 되겠죠. 이걸 어디로 보내느냐? 비용으로 보냅니다. 차변에 오는 것은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선납세금 대변, 차변의 비용은 지금 우리가 무슨 작업하고 있죠? 법인세 쪽 하고 있죠? 비용을 법인세로 처리하는 거예요. 선납세금을. 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일반전표 가가지고요. 차변의 법인세 998 법인세 등입니다. 아까 메모하신 금액 46,200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대변 선납세금 자산감소 선납세금이에요. 46,200원. 이 46,200원이 뭐였었냐면은 우리가 아마 뭐 이자가 만기됐던가 아니면 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아무튼 우리 회사가 뭐 이자를 받았을 거예요. 유형상사가. 그 이자를 받을 때 원천징수 당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큰 금액이 없는 거 보니까 뭐 법인세는 중간 애납도 있거든요. 6개월 우리가 이제 3월에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6개월이면 4, 5, 6, 7, 8, 9까지 6개월치 10월 달에 그러니까 지난달이었군요. 지난달이 법인세 중간 애납을 하는 달이었어요. 지난달이. 그러면 이제 법인세 중간 애납을 할 때도 차변의 선납세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해 둡니다. 보통. 그리고 그것도 지금 똑같이 이거처럼 그거하고 합쳐져서 차변의 법인세, 대변의 선납세금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법인세 중간 애납도. 자, 이제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까 46,200원을 별도의 분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입력할 때는 160만 원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빼보세요. 빼면은 155만 3,800원인가 봐요. 155만 3,800원을 입력해야 된다. 이걸 빼가지고
네, 이렇게 잘 메모가 되셨으면 이제 더 이상 내용은 없죠. 이제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셔서 결산 재무제표에 있는 맨 위에 결산자료 입력해서 하는 겁니다. 결산일자는 1월부터 12월이라고 입력하시고 매출 원가의 경우는 여기에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한번 엔터를 쳐가면서 내려가 볼게요. 뭐 바로바로 찾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옛날에 언젠가 한번 이렇게 해봤죠. 엔터 치면서 셀이 이렇게 작아질 때 여기가 입력해야 될 곳이다 이거예요. 기말상품 재고액에서 딱 작아졌죠. 네, 아까 1번에 있는 숫자 기말상품 재고액은 800이다. 여기다 입력합니다. 그러면 매출원가가 숫자가 딱 바뀌어요. 아까 1억 1,700에서 1억 900으로 바뀌었네요. 자, 또 뚝뚝뚝뚝 내려가 보세요. 어디서 작아집니다. 예, 여기서 작아졌죠. 퇴직급여 1200. 이 퇴직급여 1200에 입력하는 것이 아까 3번, 아니요, 4번에서 준비한 그 500만 원이에요. 여기다 500 입력합니다. 연금 충당금은 없으니까 지나가시고 감가상각비에서 작아지죠. 네, 감가상각비 여기서 숫자를 다 알려줬어요. 건물 600만 원 여기다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차량은 방구 없고 비품 120만 원 여기다 비품란에다 입력합니다. 자, 영업권의 상각비는요. 유형자산보다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아래에 더 내려가 있어요. 무형고정자산에 영업권과 소프트웨어 구분되어 있는데 영업권에다가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150만 원. 다음. 이제 내려가 보면 어디서 작아지느냐. 네. 기타의 대손상각비에 단기 대여금 없었죠. 네. 지나갑니다. 미수금도 없었고 조관법에 대한 특별상각도 없고 이제 맨 마지막 줄에 법인세에서 딱 멈췄습니다. 네. 법인세 아까 1553 800원 여기다 입력합니다. 1553 800원. 근데 뭔가 하나 빼먹고 왔어요. 보니까. 네, 대손상각비를 빼먹고 왔죠. 네, 그냥 지나왔나 봐요. 자, 위로 다시 올라가서 네, 여기 있네. 대손상각. 네, 건물 넣고 나서 영업권으로 쑥 내려가느라고 이걸 놓쳤어요. 자, 외상매출금 6431760 그리고 받으름에 대한 대손 상각비는 113 플러스 이렇게 두 개 입력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 입력했어요. 5가지.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여러 개가 나온다 그러면 번호 순서대로 입력해 나가는 게 좋아요. 위에 거 넣었다 밑에 거 넣었다 하지 말고 시험지 위주로. 시험지 위주로 그래야 덜 헷갈리겠습니다. 자, 자동 결산도 문제가 실제 시험에서는 하나밖에 안 나올 것 같고요. 이게 하나만 입력하고 나서 바로 위에 뭘 눌러야 돼요? 전표 추가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입력하고 다 했다고 생각하면 또 큰일 납니다. 네, 위에서 전표 추가 그리고 예 하시면 또 한번 확인 더 눌러주시고요. 일반 전표에 가보게 되면 거기서 12월 31일 거를 다시 한번 조회하면은 아까 9번까지만 입력되어 있던 차변 대변 내용이 10번부터 결차 결대
예, 아주 많은 전표가 이렇게 넘어와 있습니다. 이게 결산자료 입력에서 넘어온 결산 자동 분계 내용입니다. 뭐 이거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우리 앞에서 어느 회사 할 때 이거 하나하나 짚어서 드렸어요. 이 분계가 어떤 분계인지 이해가 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유형별 연습 문제의 결산까지 마쳤네요. 그러면 이제 회계정보 분석이다 하는 것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내놨어요. 너무 많아요. 예. 회계정보 분석이다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많은 걸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자, 장부조회가 나는 좀 어렵다 하시면 개인적으로 시간 내서 다 해보세요. 예, 다 해보시는데 대체로 쉬우니까 한 페이지당 하나씩만 해보겠습니다. 한 페이지당 하나씩만. 예. 자, 여기 페이지에서는 어떤 걸 해볼까요? 일일자금 명세서 조회 7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일자금 명세서가 양식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보여요. 자주 안 보면 의미를 잘 모릅니다. 거기에 개정 과목과 숫자. 그래서 답을 잘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자, 일일자금 명세 조회 익숙해지기 위해서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1월 28일 현금 지출 거래가 없는 계정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1월 28일에 일일자금 명세를 조회해서 확인해라 하는 건데, 일일자금 명세 말고 물론 여기 가서도 한번 볼 거예요.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1월 28일 현금 지출 거래가 없는 거. 일개표 가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일개표 가면. 자, 그래서 일단 일일자금 명세서에서 보고 일개표 가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게 보기 쉬운지 한번 여러분이 비교해 보세요. 자, 일일자금 명세 1월 28일자로 조회해 보세요. 여기 앞에 날짜부터 새로 고쳐야 돼요. 1월 28일 전체를 봐야 돼요. 그래야 2월 28일이요? 그러면 2월 28일 2월 28일로 여길 보셔야 돼요. 일일 거래 여기 스크롤을 바짝 위로 올린 다음에 덜 올리면 위에가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스크롤 바를 잘 보시고 여기 현금 수입, 현금 지출 거기에 복리후생비 현금 지출에 해당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임차료 현금 지출에 해당되어 있고 임대비 접대비 이렇게 현금 지출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없는 것은 수도광열비다. 이 윗부분을 보셔야 돼. 현금 수입, 현금 지출. 자, 그러면 일개표에서도 이걸 충분히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한번 일개표 가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일개표, 월개표는 여기에 있어요. 일일자금 명세는 자금관리 쪽에 있고, 그래서 여기 일월개표 가셔가지고 여기 일개표에다가 2월 28일을 입력하면 돼요. 하루 것만 2월 28일부터 2월 28일. 네. 자, 현금의 지출은 여기서 어디냐면 여기가 현금 지출이에요. 차변에 있는 현금.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현금 계정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계정은 여기예요. 여기. 여기가 계정이고 여기에서 이 계정의 차변에 65,000원, 복리후생비 차변이 65,000원인데 상대 계정 과목이 여기는 상대 계정 과목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현금이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복류생비 차변 비용 발생 65,000원 중에 현금으로 발생한 게 65,000원이다 이 말이고, 접대비도 현금으로 발생한 게 85,000원, 임차료도 현금으로 발생한 임차료가 25만 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면 대변에 있는 이 현금은 뭐냐? 대변에 있는 이 현금은, 자, 이 개념 과목은 이거라고 그랬죠. 네. 지금 숫자가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보통예금에 여기 10만 원이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보통예금 대변에 10만 원이 찍힌 거예요. 예, 그러면 보통예금이 인출됐다는 거죠. 현금으로 찾았다 이겁니다. 여기 상대 계정이니까 이게 차변이라는 거예요. 현금은 차변이다. 상대 계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개표, 월개표에서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도 하나만 골라봅시다. 자, 여기서 지급보험 현황을 한번 문제를 해볼까요? 지급보험 현황. 6월 중 만기가 되는 지급보험의 거래처는 어디냐? 6월 중 만기가 되는 지급보험의 거래처는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느 장부로 가야 되냐 하면은 지급보험 현황, 그죠? 자금관리에 지급보험 현황 가서 만기를 선택해야 돼요. 만기. 예. 그리고 여기다 만기를 6월 중이니까 6월 1일부터 연도네. 2020년 6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 전체 거래처 처음부터 끝. 네, 하나밖에 없네요. 드림. 그래서 문제를 1번 드림이다. 이렇게 찾아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서도 하나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14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14번에 2번 일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한 금액은 얼마냐? 여기 장부는 가르쳐줘요. 매입 매출장에서 조회해라. 시험에서도 똑같습니다. 무슨 장부에서 조회하라고 다 알려줍니다. 안 알려주면 조금 더 어렵겠죠. 장부를 어디 찾아가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되니까. 다 알려줄 거고요. 자, 그러면 매입 매출장 가야 되겠죠. 매입 매출장 딱 가셔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1월부터 3월 1월 엔터 3 엔터 구분은 계산서를 수취했다 그러니까 매입이죠. 매입이 수취예요. 그리고 과세 유형은 계산서니까 53번 면세 매입이 계산서입니다. 계산서는 뒤에 숫자가 3자예요. 매출이면 13번, 매입이면 53번이에요. 계산서. 전체에서 엔터 치면 10만원. 계산서를 수취해서 매입한 금액 10만원 맞죠?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조회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실기시험에서 제일 쉬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회 문제가 제일 쉽다. 혹시 어렵게 느끼시면은 여러분 여기 유형별 연습 문제에 준비되어 있는 있죠? 이 문제를 뭐 다 한번 해보시면 돼요. 어렵게 느껴져 보시면. 어디 시간을 좀 드릴까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각자 한번 해보실 거예요? 응? 네. 네. 자, 그러면 한번 10분간 시간 드릴 테니까, 네, 여러분이 한번 그 조회하는 문제를 해보시든지,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